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내가 박사까지 하면 다 알 줄 알았거든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는 줄 알았는데 박사를 공부하는 와중에서 많은 논문을 읽어보고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발입니다. 저는 커피업계 20년 됐지만 아직도 탐구하고 있는 중이고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실전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뵙고 제가 직접 창업하고 손님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창업 컨설팅을 도와줌으로써 굉장히 배우는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권이라든지 사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인테리어의 다름에 따라서 이런 결과물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으며 창업 쪽에 제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창업 쪽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여기 용인 성남에서 커피를 처음 시작했어요. 여기 오리역에 있는 그때 커피 연가라는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작하면서 커피 업계에 발을 디뎠고, 그리고 주말 알바도 다른 카페에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방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어서 저는 이제 대학도 다시 가고 이렇게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대학교 2학년 졸업하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정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써갔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 창업부터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믿지 않으셨죠. 설득을 계속했지만 계속 설득이 통하지 않아서 사실 창업은 좀 물 건너갔다, 이제 다시 일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와중에 부모님이 충북 제천에 계시는데 좀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카페로 망했던 자리긴 하지만 자리 자체는 너무 좋았던 코너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바리스타 1호점이라는 카페를 차리게 되었고, 사실은 처음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보통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했는데 제가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장을 봐서 카페를 출근을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진짜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고요. 매일 14시간씩 근무를 했고, 그 와중에 2호점, 3호점, 공장 이러면서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좀 열심히 했던 게 지금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위가 필요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학위보다는 경영에 대해 좀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하고 어찌 보면은 지식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부터 단단하게 가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메뉴만 좀 잘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좀 예쁜 음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또는 체력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성이 있다라고 느꼈고,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저는 학위를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학사, 학사, 그 다음에 석사, 그 다음에 박사까지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내가 박사까지 하면 다 알 줄 알았거든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는 줄 알았는데 박사를 공부하는 와중에서 많은 논문을 읽어보고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커피가 좋아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하는 게 좋았고 커피를 마시는 게 좋았고 그 맛의 다양성을 느끼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커피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창업을 하고 이 커피숍이라는 공간 안에서 매일 14시간씩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됐을 때는 가끔은 좀 힘들 때도 있다는 걸 조금 느꼈어요. 물론 지금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맛보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긴 하지만 직업이 됐을 때 좀 힘들다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저는 장사가 아닌 사업을 선택을 했어요. 장사보다는 이거를 시스템화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결국은 제가 나이가 들고 힘이 부족해지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망하는 카페의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커피가 맛있으면 사람들도 맛있을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판매하면 사람들이 계속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소수이듯이
내 커피, 내 메뉴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시장 조사예요. 시장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금액대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뭐 예를 들면 오픈업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몇 시에 여성과 남성 또는 뭐 이런 차이점들을 편안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파악한 다음에 정말 사업적으로 다가가야지 그렇게 그냥 감으로 그냥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남들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요즘 한국 카페 시장은 정말 전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COE라는 대회에 심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뭐 엘살바도르, 작년에는 뭐 과테말라,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요즘에 계속 다니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호주, 대만, 뭐 일본, 뭐 베트남,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카페들을 방문을 하고 요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전문점만큼 맛있는 커피 전문점을 찾기가 힘들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놀러 가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업돼서 음식이 굉장히 맛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커피의 퀄리티만큼은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디테일을 사실 외국에서 지금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국 가보면 한국 바리스타, 한국 로스터들이 굉장히 인기 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맛의 월등한 차이가 아직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양으로 따지거나 하면은 저희가 좀 부족하시겠지만 퀄리티만큼은 아마 미국에서도 한국 카페가 지금도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처럼 퀄리티만큼 한국이 지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 노하우가 사실은 돈이긴 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실 제가 버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 비싼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저는 사실은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 바구니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면서 또 비우고 또 비워야 바구니를 또 새로운 노하우 또는 새로운 어떤 메커니즘 또는 새로운 유행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편안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채널을 만들면서 대부분의 카페 사장님들한테 조금 노하우를 좀 가르쳐 준다고는 하지만 전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씩 알려주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게 제가 이제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는 인건비가 2배가 되고 야간에는 또 인건비가 1.5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주간 타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이런 상권이 굉장히 카페 사장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카페 시장에서 사장님들이 인건비 걱정 없이 수익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망해가는 거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운영적인 부분이나 경영적인 부분에서 또는 뭐 레시피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최대한의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영상을 담아서 그분이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영상에 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뭐 요 근방에는 또 멀리는 못 갑니다. 근방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경영 노하우를 통해서 매출로 바뀌는 거를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취업이 안 돼서 힘들고 그리고 또는 월급이 적어서 힘들고 또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경력이 단절된 분들은 어찌 보면은 또 취업할 공간이 없거나 시간을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창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사실 대세기는 해요. 뭐 메가커피라든지 아니면 뭐 컴포즈 커피나 요즘에 10% 커피 또는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굉장한 성장세를 걷고 있긴 하지만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한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엑시트가 목적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적인 회사에다가 판매를 하면서 큰 수익을 한 번에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물류비를 굉장히 많이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뭐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웃기지만, 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 커피업자들에게 딱 한마디 한다면 버티셔라 라고 하고 싶어요. 힘들 거예요. 힘들 거고, 처음 배우는 게 많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매출이 오르지 않아 힘들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매일 퀘스트를 깨듯이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